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이 참 빨리 가죠. 네. 제가 지금 174번째 향기 노트를 하니까 매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정말 빨리 가요. 그래서 주말만 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향기 노트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매주 할 게 있으니까 시간이 정말 잘 가는 것 같아요. 자, 제목이 조직에서 1% 안에 들고 싶다면 네모에 성심을 다하라. 그러니까 아까 분이 농담으로 강사에 성심을 다하라 뭐 이러시던데. 아, 상사? 아, 상사였습니까? 상사는 아니고 아무튼 뭐 다른 게 들어갑니다. 들으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 그 앞에 오늘 강의해 주신 분의 제목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행복에 관한 강의였는데 제목이 아내의 목걸이가 다 달아 없어지기 전에, 그 문법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말이 들어오면 맞을까요? 문맥상? 빨리 사줘라. 그런데 이게 행복을 놓고 보면 무슨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그 문맥상은 빨리 사줘란데 이게 주제가 행복이었으니까 아내의 목걸이가 다 달아 없어지기 전에 마음껏 행복을 누려라. 이렇게 말이 들어가면 참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걸이가 최소한 우리 수명보다는 오래 가겠죠. 그러니까 그 목걸이가 다 달아 없어지기 전에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고 살면 평생 누릴 걸 다 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174번째 향기 노트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해요, 이런 잔치를? 회갑잔치라고 하죠. 어떤 큰 부자가 있었어요, 옛날에. 이 부자가 이제 회갑잔치를 했습니다. 회갑잔치를 하면 이제 아들네 며느리 뭐 다 오잖아요, 손주들까지. 근데 이 큰 부자가 회갑잔치 때 며느리가 3명 있었는데 며느리 셋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쌀을 이렇게 한 줌 주면서, 손에 있는 게 쌀이에요. 쌀 한 줌을 이렇게 며느리한테 나눠주면서, 큰 며느리, 첫째, 둘째, 셋째 며느리한테 나눠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꼭 10년 후면 나의 고위가 되겠구나. 그 회갑 다음에 고위잖아요. 칠순잔치. 고위가 되겠구나. 지금 나누어준 쌀로 고위잔치 선물을 마련하도록 해라. 라고 했습니다. 쌀 한 줌 주면서. 큰 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좀 황당할 수 있겠죠. 근데 세 며느리가 반응이 다 달랐어요. 첫 번째 며느리는 마당에 나가더니 이 쌀 한 줌을 닭한테 모이로 던져줍니다. 던져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님이 노명을 딴 게 하시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닭 모이로 줘버렸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는. 두 번째 며느리는 집에 가가지고 그래도 좀 낫죠. 자기 집 쌀떡에다가 그냥 부어버렸습니다. 진작에 늦지 않았던 거죠. 근데 세 번째 며느리는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이 쌀 한 줌으로 고위원 선물을 어떻게 준비하나.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죠. 10년 흘러서 다시 고위원 잔치가 이제 벌어진 거죠. 그때 시아버님이 잊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10년 전에 새 며느리들에게 쌀 한 줌을 주면서 오늘 고위 잔치날 선물을 준비하라고 했다. 준비한 것을 가져와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며느리는 어떻게 했어요? 받자마자 노망 나셨다 하면서 닭모이를 줘버렸죠. 첫 번째 며느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언제 그러셨죠? 우리 시치미를 뚝 때린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두 번째 며느리는 농담하시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근데 세 번째 며느리는 장부를 하나 탁 드리더래요. 좀 낡은, 한 10년 동안 쓴 장부를 한 권 탁 내드리더랍니다. 그래서 이 장부를 열어보니까, 시아버님이 장부를 열어보니까 내역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소가 5마리, 돼지가 10마리, 염소가 20마리, 닭이 100마리. 쌀 한 줌으로 선물을 소 5마리, 돼지 10마리, 염소 20마리, 닭 100마리를 준비한 거예요. 그 나눠준 쌀 한 줌으로. 그래서 시아버님 깜짝 놀래가지고, 전부 다 놀랬겠죠.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쌀 한 줌으로 이 많은 선물을 준비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쌀 한 줌을 받으면 어떻게 이 많은 선물을 준비할 수 있겠어요? 답이 안 나올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무튼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선물을 쌀 한 줌으로 준비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셋째 며느리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쌀 한 줌을 받아 주신 걸 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떠올랐대요. 그게 뭐냐면 병아리 한 마리를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쌀 한 줌 주고 병아리 한 마리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아리를 한 1년 동안 열심히 키우니까 병아리가 뭐가 돼요? 닭이 되죠. 닭이 되니까 뭐가 나와요? 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알이 나오니까 병아리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병아리들 늘어나잖아요. 병아리 늘어나니까 또 닭이 어떻게 돼요? 다닭이 되죠. 닭이 되니까 또 이 닭들이 뭐 해요? 알 놓죠. 그러니까 닭이 계속 늘어나죠. 그 닭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들이 어느 날 100마리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100마리 좀 넘을 때쯤에 닭 몇 마리를 팔아가지고 염소 한 마리를 샀대요. 염소 한 마리를 샀는데 염소는 또 뭐해요? 새끼를 넣죠. 근데 염소만 새끼를 넣나요? 닭은 계속 알 놓고 있고 그 알에서 나온 병아리들은 계속 닭이 되고 있고 근데 또 염소는 또 새끼를 놓고 그래서 또 염소 몇 마리 팔아가지고 돼지를 샀대요. 또 돼지가 또 계속 늘어나죠. 그 돼지가 늘어날 때도 염소는 계속 새끼를 놓고 있죠. 또 닭은 계속 알 놓고 있죠. 그 상태에서 또 송아지를 샀대요. 그리고 송아지가 크니까 뭐가 돼요? 소가 되더라는 거죠. 송아지가 또 새끼 놓고 이러니까 소가 되더라. 그렇게 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방한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시아버지 빼고 셋째 며느리 빼고 나머지는 분위기가 썰렁했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시아버지가 이렇게 딱 한마디 합니다. 우리 가문을 이어갈 사람은 막내 며느리밖에 없는 것 같다. 내 모든 재산을 막내 며느리에게 물려줄 테니까 네가 맡아서 이 집안을 잘 일으켜보거라 하면서 그 큰 부자가 전 재산을 막내 며느리한테 다 물려줬다는 겁니다. 출발은 쌀 한 줌이었는데 전 재산을 다 물려받았던 거죠. 아까 행복도 똑같네요. 작게 출발하지만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작은 것으로. 자, 오늘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조직에서 1%, 조직에서 1% 아니라는 거, 이 집안 얘기로 하면 이 부잣집이 조직이겠죠, 일종의. 근데 1%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니까, 뭐 임원 이상, 경영진, 아니면 사장 자리를 물려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 조직에서 1% 안에 들고 싶다면, 네모에 성심을 다하라. 네모가, 그렇습니다. 통찰력이 있네요. 작은 일에 성심을 다하라 였습니다. 성심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죠. 성실한 마음, 성의, 그 성의를 다 해라 이 말이죠. 성심을 다 하라 였습니다. 그 작은 일에. 여러분, 이 실제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사례로, 인물로도 예를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왼쪽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강철한 카네기 들어보셨죠? 그 왼쪽에 두 명의 아이가 있잖아요. 그 큰 아이가 어릴 때 강철한 카네기입니다. 앤드류 카네기죠, 정확한 이름이. 그 동생 어깨에 손을 얹고 사진 찍은 모습인데 16살 때예요. 그 강철한 카네기가 어렵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뭐 직조공으로 일을 하다가 전신국에 들어가서 전보 배달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43세가 됐을 때는 어땠냐?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백만장자가 돼 있었어요. 그 차이가 뭐냐? 그 가난했던 소년이 어떻게 이렇게 백만장자, 세계 최고의 부자, 강철왕 이런 소리를 듣는 인물이 될 수 있었냐? 그 히스토리를 보면 아주 단적인 예로 그 전신국에서 일할 때 전보 배달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 전보 배달을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전신기를 만지는 걸 뒤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틈틈이 그 전신기를 다루는 모습을 이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사람이 부재중이 됐을 때 그 업무를 대신한 겁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전신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성실하니까 단골 고객이 카네기를 보고 스카웃을 해갔습니다. 그 스카웃에 간 사람이 철도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었어요. 지점장급이었어요. 그래서 스카웃을 해가지고 철도 업무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철도 업무만 가르쳐 준 게 아니고 투자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카네기가 투자하는 법을 배워서 투자를 했죠. 빚을 내서 예를 들면 뭐 2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철도 관련 업종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20억 정도가 돼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자산을 늘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기초가 뭐냐? 그 성실함 때문에 그 작은 일에 성실했던 그 모습 때문에 스카웃이 되고 나중에 투자자가 되고 나중에 그 투자해서 번 돈으로 철강 회사를 만들고 우리로 치면 포철 정도 되는 포철 이상의 큰 회사를 만들어서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카네기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 경영권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물려줄지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우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세계 최고의 갑부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하니까 그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이 이제 긴장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 카네기 밑에는, 카네기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만, 밑에 박사는 어마어마하게 많았겠죠. 박사 부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겠죠.
그래서 누구한테 물려줄 것인가? 최대한 뭐 기본 환경은 박사 이상이고 좋은 대학을 나왔는 사람일 것이고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물려받은 사람이 누구냐? 찰스 슈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학력이 초등학교 중퇴인가 그래요. 그리고 앤드류 카네기 철강회사에 뭘로 입사를 했냐면 청소부로 입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사람이 경영권을 물려받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죠. 근데 이 사람이라고 카네기가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연봉을 100만 달러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연봉 100만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연봉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누구도 연봉 100만 달러를 받는 사람이 없을 당시에 100만 달러 연봉을 주기로 한 거예요. 물가로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겠죠. 하루 일당이 3,000달러 정도 돼요. 그 당시 돈으로 했어도. 지금 한 사람이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이 찰스 슈왑이라는 청소부 출신한테 회장 자리를 물려준 겁니다. 기자들이 난리가 났겠죠. 아니, 회장님, 어떻게 그 많은 박사들을 놔두고 저 사람한테 회장 자리를 물려주느냐라고 했을 때, 인터뷰를 했을 때, 앤드류 카네기가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슈아버지는 내가 유일하게 이름을 알고 있는 청소년인데 정원을 청소하라고 하면 항상 그 주변까지 즐겁게 정할 쪽으로 청소를 하곤 했지. 내 비서 일을 할 때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공부하고 기록하고 근무 시간이 끝나도 내가 퇴근을 하기 전에는 항상 사진을 지켰네. 이런 사람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에게 물려주겠나. 좋은 대학을 나오고 유명한 사람은 매년 천만 명씩 나타나지만 이런 성실해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한마디로 뭐 때문에 물려줬습니까? 그냥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물려준 겁니다. 청소할 때 다 퇴근하고 나면 이 슈왑이라는 사람은 항상 주변 정리를 다 하고 30분 정도 늦게 퇴근을 했다고 해요.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그리고 슈왑이라는 사람이 또 대단한 능력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 관리하는 능력이 탁월했다고 합니다. 사람한테 이게 열정을 불어넣는 능력이 탁월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장에 이제 현장 방문을 했는데 이 공장이 생산량이 증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장을 불러가지고 물어봤죠. 공장장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무리 해고한다고, 일 열심히 하면 해고한다고 압력을 넣어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야간 근무조를 불러다가 오늘 그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수치로 표현하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6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오늘 생산량 목표가 야간조가 6. 근데 슈왑이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바닥에다가 숫자를 공장 입구 바닥에다가 숫자 6을 쓰고 갔대요. 그러면 야간 근무자가 나오면 다음에 오전 근무자가 들어가죠. 오전 근무자가 들어갈 때 보니까 6이라는 숫자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심이 발동한 거예요. 그게 오전 근무자가 근무하고 나오면서 숫자를 7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간 근무자가 다시 들어가면서 경쟁심이 발동해가지고 10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숫자를. 그래서 생산량이 극대화됐다. 그래서 거의 적자 나던 철강 회사를 갖다가 최고 매출을 하는 회사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 슈왑이가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연봉 100만 달러를 받을 만하죠. 그 당시에 주급 50달러가 아주 많이 받는 수준이었어요. 주급 50달러. 그 일주일에 50달러. 근데 찰스 슈왑은 하루에 3,000달러의 연봉을 받은 겁니다. 일당을 받은 겁니다. 이런 탁월한 능력들 때문에. 그 기본은 뭐예요? 성실함과 책임감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어느 세월에 저렇게 되노? 저건 찰스 슈왑 같은 사람 얘기지, 뭐 앤드류 카네기 같은 사람 얘기지, 나하고 상관없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그리고 저렇게 되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릴 것 같죠. 쌀 한 줌으로 소 5마리, 돼지 10마리 이렇게 살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죠. 물론 처음에는 많이 걸립니다.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여기는 청도에 있는 유등지라는 곳입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이게 연꽃이 온 연못을 다 덮고 있습니다. 그 제때에 가면 엄청나게 아름다운 곳이죠. 그리고 보이는 이 정자가 군자정이라는 정자입니다. 그 정자하고 연꽃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아무튼 청도에 있는 유등지라는 곳인데 이 문제를 한번 드려보죠. 하루에 2배로 늘어나는 연잎이 있습니다. 그 연못에 있는 연잎이 하루에 2배씩 늘어나요. 그러면 연못에 50%를 덮는데 49일이 걸렸다면 나머지 50%를 덮는 데는 며칠이 걸리겠습니까? 너무 똑똑하신 거 아니에요? 하루면 되죠. 하루에 50%씩 늘어나서, 하루에 2배씩 늘어나서
이게 연못의 반을 채우는 데는 49일이나 걸리지만 나머지 반을 채우는 데는 어떻습니까? 하루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쌀 한 줌으로 닭이 100마리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이지만 이 닭 100마리를 가지고 황소 5마리까지 사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도 안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내가 성심을 다하면 언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조바심이 날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날 어떻게 돼요? 갑자기 내가 조직의 1%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하루면 충분하니까 여러분, 이 작은 일에, 단순한 일에 성심성의껏 한번 매진해 보십시오. 그러면 조직의 1%가 되실 겁니다. 174번째 행위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